얼마 전 82의 오영섭 어르신께서 갑작스러운 신부전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르신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라면에 김치를 얹어 드시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이 붓고 피곤한 증상뿐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 원래 혈압이 좀 있으시니 짜게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병든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극심한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에 독소를 걸러주는 필터, 즉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혈액 속에 요독이 가득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손 쓸 수도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을 쓰러지게 만든 것은 거창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반복했던 무심한 식습관, 바로 그 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라면 봉지 뒷면을 확인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안에 당신의 몸속 염증을 키우는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 아버지 월급날에나 맛보던 귀한 별미였던 라면이 어쩌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공포의 음식이 되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특별했던 라면이 이제는 너무나 자주 먹는 일상식이 되었고 그만큼 우리의 입맛에 맞춰 더 짜고 기름지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십시오. 라면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혈관 건강을 지키면서 라면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비법 재료와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고 몸속 독소까지 싹 제거하는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며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한 가장 확실하고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히 3번째 재료는 혈관 속 기름때와 끈적한 피떡, 혈전을 녹이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딱 2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20분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키고 걱정 없이 맛있는 라면을 즐기게 해드릴 것이라 제가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라면을 건강의 보약으로 만드는 첫 번째 비법 재료를 공개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하나쯤은 꼭 있는 식초입니다. 얼마 전 평택에 사시는 72살 이영수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식사 준비가 번거로우실 때마다 간편하게 라면을 자주 끓여 드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복용하는데도 짠 라면, 국물을 포기하지 못하니 혈압 조절이 영 되질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는 것도 일상이었고요. 검사를 해보니 혈관에 기름때가 잔뜩 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선이자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도로가 좁아지니 당연히 피가 지나가기 힘들어지고 그 압력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마치 좁은 골목에 차가 몰리면 길이 꽉 막히는 것처럼요. 저는 어르신께 라면을 무작정 끓이라고 하는 대신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라면을 다 끓인 다음에 드시기 직전에 식초 한 숟가락만 넣어서 드셔보세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신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해보니까 신기하게 다음날 붓는 게 덜하네요. 느끼한 맛도 싹 가셔서 국물이 더 개운하고요. 그리고 3개월 후 좀처럼 잡히지 않던 혈압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대체 식초 한 스푼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식초의 핵심 성분인 초산이 좁아져 있던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길이 넓어지니 피가 편안하게 흐를 수 있게 되고
자연히 혈압이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초는 몸속의 과도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도와줍니다. 부종과 혈압 상승의 주범인 나트륨을 배출하니 두 가지 문제에 모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셋째, 혈관에 끼는 나쁜 기름때, 즉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줍니다.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기름 성분을 식초가 깔끔하게 분해해주는 겁니다. 혹시 맛이 이상해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식초의 산뜻한 맛이 라면의 느끼한 기름 맛을 완벽하게 잡아줘서 국물이 한결 더 개운하고 깊어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라면을 다 끓인 후 드시기 직전 딱 한 숟가락.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법 재료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아, 토마토 좋은 건 나도 아는데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잠깐만요. 바로 이 지점에서 99%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를 그저 생으로만 먹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비법의 핵심은 라면과 함께 끓여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날 것으로 먹을 때보다 라면처럼 기름과 함께 열을 가해 익혔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무려 5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라이코펜이 우리 혈관 속을 우후히 청소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들러붙어 피의 흐름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토마토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토마토 속 풍부한 칼륨 성분은 라면의 가장 큰 적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몸의 붓기를 빼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까지 합니다. 제가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68세 최철수 선생님은 라면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늘 고민이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라면을 드실 때 다른 건 몰라도 꼭 토마토 반 개를 썰어 넣고 함께 끓여서 드십시오. 석 달 뒤 검사 결과를 본 동네 병원 의사가 깜짝 놀라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무슨 명약을 쓰셨기에 환자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까? 최 선생님의 혈관을 청소한 것은 비싼 신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라면 속에서 맛있게 익어갔던 단돈 몇백 원짜리 토마토 한 알이었습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라면을 끓일 때 토마토 반 개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딱 4분만 함께 끓여주십시오. 토마토에서 우러나온 천연 감칠맛이라면 국물을 고급 토마토 수프처럼 만들어주어 라면 스프를 절반만 넣어도 될 만큼 맛이 풍부해집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생토마토는 음식이지만 라면 속에서 뜨겁게 익힌 토마토는 약입니다. 당장 라면 봉지 옆에 토마토 한 개를 함께 놓아두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10년, 20년 뒤에 찾아올지 모를 치매와 심장병을 막아주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것이라 제가 의사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세 번째 비법 재료입니다. 저도 라면을 먹을 때면 반드시 챙겨 먹는 나토입니다. 식초가 혈관의 방패였고 토마토가 청소부였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재료는 우리 몸속의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특수 해체 요원입니다. 그 전에 우리 몸속의 가장 무서운 적인 혈전, 피떡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혈전은 끈적해진 피가 뭉쳐서 만들어진 덩어리입니다. 이 핏덩이가 혈관을 떠돌다 뇌를 막으면 뇌졸중,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죽음을 부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시한폭탄의 뇌관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열쇠가 바로 나토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입니다. 다른 좋은 식품들이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이 나토키나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만들어져 혈관을 막고 있는 단단한 혈전 덩어리에 직접 달라붙어 그것을 녹여 없애버립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몸이 스스로 혈전을 녹이는 능력보다 4배에서 최대 12배까지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혈관을 뚫어준다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닌 엄연한 과학적 사실인 셈이죠. 세계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에서 하루 나토 한 팩이 의사를 멀리하게 하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토의 유익균은 장속 독소를 청소해 면역력을 올리고 풍부한 비타민 K2는 혈관에 칼슘이 쌓여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를 막아줍니다. 소고기만큼이나 많은 단백질은 우리 어르신들의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병원 약으로도 잡히지 않는 심한 발저림과 한겨울만 되면 손끝이 새파랗게 변하는 네이노 증후군으로 수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다른 약 대신 저녁마다 나토 한 팩을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셨지만 내 몸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딱 3개월을 드셨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긋지긋하던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한겨울에도 손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혈압 수치까지 안정되었죠. 의사인 제가 봐도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물론 특유의 냄새와 식감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요즘은 냄새를 줄인 제품도 많고 김치찌개나 계란찜에 살짝 섞어 드시면 훨씬 드시기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섭취 방법입니다. 나토는 라면에 넣지 마시고 라면을 드신 날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밤새 나토키나제가 우리 몸의 혈관 대청소를 시작할 겁니다. 드실 때는 나토 팩에 동봉된 간장, 겨자를 넣고 끈적한 실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300번 정도 힘차게 저어주세요. 이 실에 나토키나제가 가득합니다. 식초와 토마토가 더 이상 혈관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면 나토는 이미 시작된 위험까지 되돌릴 수 있는 최고의 역전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는 라면에 보약을 더하는 법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독이 든 그릇에 담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라면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여러분께서 스스로와 하셔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제가 40년간 환간 환자들을 보면서 늘 강조해 온 것이니 꼭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째, 스프는 절반만 넣으십시오. 스프는 양념이 아닙니다. 고농축 나트륨 결정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걸 전부 넣는다는 건 우리 몸이 숙이, 즉 콩팥에게 엄청난 과부하를 주는 행위입니다. 물론 맛이 좀 싱거워질까 걱정되실 겁니다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마토나 여러 채소들이 그 빈자리를 맛과 영양으로 충분히 채워줄 겁니다. 둘째, 면은 반드시 한번 데쳐서 첫물을 버리십시오. 라면 면은 기름에 튀겨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면발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과도한 유분과 염분이 가득 스며들게 되죠. 조금 걸어오시더라도 면은 반드시 한번 따로 삶아서 그 노란 첫물을 버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버리는 그 물이 바로 불필요한 기름 덩어리입니다. 이 과정 하나만으로도 칼로리와 나트륨 섭취를 대폭 줄일 수 있고 면은 훨씬 쫄깃하고 담백해집니다. 셋째, 라면을 재료로 생각하십시오. 라면을 완전한 요리가 아닌 파스타 면 같은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양배추나 버섯 같은 채소를 듬뿍 더하면 채소의 칼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계란이나 두부를 더하면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죠. 이렇게 다른 재료들과 균형을 맞출 때 라면은 비로소 건강한 한 끼 식사가 있습니다. 넷째, 국물은 맛만 보십시오.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맛있는데 이걸 버리라니 서운하게 들리실 겁니다. 라면 국물이 얼마나 맛있고 유혹적인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게라도 나트륨의 대부분은 마지막에 남은 그 국물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국물을 마시는 습관이야말로 라면보다 간을 더 해치는 가장 무서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물은 맛만 보시고 과감히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바로 유통기한 확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라면은 기름에 튀긴 식품이라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산패, 즉 상하게 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발암물질과도 같습니다. 라면을 뜯었을 때 조금도 낯선 기름 쩐내가 난다면 그건 음식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이 원칙들을 모두 담은 저의 최종 40년 노하우, 보약라면 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라면도 충분히 훌륭한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면은 끓는 물에 따로 2분간 삶아 기름기 섞인 찬물은 버리고 면만 건져 놓습니다. 둘째, 냄비에 물과 각종 채소, 그리고 큼직하게 썬 토마토를 넣어 채소 육수를 냅니다. 셋째, 육수가 끓어오르면 스프는 절반만 넣고 건져두었던 면을 넣습니다. 넷째, 마지막 계란이나 두부를 넣고 불을 끄기 직전 식초 1스푼을 둘러주십시오. 이렇게 완성된 라면은 건더기 위주로 맛있게 드시고 국물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40년 넘게 환자자들에게 권해온 라면을 가장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라면 드실 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진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라면도 충분히 건강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든 노력을 다 해놓고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십니다. 에서 독을 빼고 보약을 더해 끓인 라면의 면에 그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친구들을 곁들이는 것이죠. 좋은 음식을 먹는 만큼 나쁜 궁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만큼은 라면을 드실 때 반드시 피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가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밥입니다.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그 환상적인 맛,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면의 정제 탄수화물과 밥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처리하고 남은 당은 모조리 중성지방으로 바꿔 간과 뱃살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살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인 셈이죠. 두 번째는 바로 김치입니다. 라면과 김치치, 환상의 짝꿍이죠. 하지만 이건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제가 앞서 왜 그렇게 스프를 덜어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트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트륨 함량이 높은 라면에 소금에 절인 김치를 더하는 것은 불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우리 혈관과 콩팥은 그 염분을 처리하느라 비명을 지릅니다. 특히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김치를 드셔야겠다면 물에 한번 헹궈서 짠 기를 빼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식후에 청량감을 준다며 많이들 찾으시는 탄산음료, 특히 콜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칼슘을 빼앗아 가는 도둑입니다. 라면에는 맛을 내기 위해 인, 파스퍼러스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콜라는 우리 몸속의 칼슘을 녹여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몸에서 칼슘과 인은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칼슘은 빠져나가고 인만 많아지니 이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뼈에 있는 칼슘까지 빼내서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다공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애써 건강하게 끓인 라면 한 그릇이 무심코 곁들인 밥 한 공기, 김치 한 조각, 콜라 한 잔 때문에 다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원장님, 그때 조금 신경 쓸 걸 그랬습니다. 하며 뒤늦게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니라. 바로 어제와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많아서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 보십시오. 다음번에 라면을 드실 때 면을 한번 헹궈내거나 국물을 남기거나 하다못해 계란 하나라도 꼭꼭 추가해 보십시오. 라면 끓이는 단 5분의 시간이 앞으로의 50년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 한번 헹구 잠깐의 수고가 내일 아침 퉁퉁 붓던 얼굴을 가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10년 뒤 먹게 될지도 모를 혈압약을 막아주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혜로 라면 한 그릇이 주는 그 소박한 즐거움을 정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의사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